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어떤 일을 하면 좋은지, 아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진로나 아니면은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모두 다. 근데 저를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게 장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을 벌게 됐어요. 그리고 뭘 하든 어떤 취미든 그게 뭐 돈이랑 결부가 안 돼 있더라도, 가령 뭐 스쿠터, 중고 스쿠터나 중고 자전거, 그리고 자전거, 전기 자전거, 뭐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가 쓰는 제품들은 족족 장사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굉장히 쉽게 벌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가 이제 장사가 아닌 분들이 당연히 많겠죠. 장사를 해본 적도 없고 장사는 나와는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가령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중에 뭐 음악을 하고 싶다, 뭐 미술을 하고 싶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당장 돈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취미를 사업으로 바꾸는 방법이라는 그 온오프 믹스인가? 그때 뭐였지? 아무튼 그런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강의를 할 수 있는. 거기서 사람들을 몇몇을 불러다 놓고, 제가 그 당시에 자전거 사업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좀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하면은 사업으로 연결시키는지. 수익화죠, 수익화, 결국엔. 근데 뭐 거창한 사업은 아니고요. 장사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제 취미가 장사이다 보니까. 근데 장사도 굉장히 쉽지는 않죠. 일반인들이 그냥 막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낯설 거예요. 그쵸? 제가 사실 낯설어 보지 않아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한데, 커피 한 모금만. 그 전에 앞서서, 그 장사로 연결하는 거,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이 혹시 취미가 있으신가요? 취미가 있다면은 뭐예요? 근데 취미가 없는 분도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취미가 없으신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없어요. 좋아하는 게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없는 게 아니라 잘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이 명제는 다들 동의하시나요? 좋아하는 걸 하면 더 좋다. 그쵸? 좋아하는 거를 하면서 돈까지 벌면은 좋다. 이 명제에 반대하시는 분 계신가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푸푸시신가? 거기서 쓴 어느 아티클을 하나 봤어요. 뭐냐면은 좋아하는 일에 착각하지 마라.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착각을 버려라.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그 밑에 따라오는 해야만 되는 일들이 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뭐하러 분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꼭 분리해야 되나요? 좋아하는 일 하다 보면 이 해야 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요거를 분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거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좋아하는 일이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그쵸?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힘이 안 들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힘이 들어요. 좋아하는 일을 해도 힘이 들어요. 근데 싫어하는 일을 하면 더 힘들죠. 그쵸? 그런 건데, 그거를 분리해가지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 그쵸? 동의.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고 좋아하는 일이 뭔지 알 수가 있을까? 좋아하는 일은 저의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드는 게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뭐 종이접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딱지치기도 되게 좋아하고 딱지치기를 되게 잘했습니다. 그런 종이로 막 개구리 만들고 메뚜기 만들고 뭐 곤충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되게 잘 만들었어요. 어렸을 때 레고 같은 것도 되게 좋아했고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대회 같은 걸 어렸을 땐 그런 게 뭐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나가본 적은 없는데
친구들을 저희 집이 어렸을 때 좀 잘 살았었거든요. 잘 사는 축에 속했어요. 예, 마당도 크고 연못도 있고 막 그랬으니까. 예, 그래도 아버지가 한번 폭망하셨죠. 예, 그래서 참 어렸을 때 굉장히 유복하게 잘 살았어요. 예, 그게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예,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큰 이모가 한국에 레고가 없을 때였어요. 올 때마다 큰 이모가 레고를 막 이만큼씩 사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레고로 어렸을 때 뭔가 만드는 것들을 굉장히 즐겨 했죠. 그래서 친구들도 막 불러다 놓고 레고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놀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계속 자랐죠. 그러면서 미술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그 신기한 게 소피 마르소가 너무 예뻐서 소피 마르소를 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 그때는 뭐 복사하고 뭐 프린팅하고 이 컬러 프린터가 없었던 때였어요. 예. 그리고 흑백 프린터도 되게 비쌌고 그래서 뭐 프린팅 자체에 대한 그런 신기한 게 있었는데 전 없으니까 그렸죠. 그리기 시작하면서 막 파나로도 미술 시간에 소피 마르소를 파나로 떴던 기억이 있어요. 그쵸. 그거 근데 되게 신기하게 그 파나로 제가 분명히 떴던 작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른 무슨 학생회장인가? 그 녀석이 그걸로 출품을 해가지고 뭔가 상을 받은 걸 봤어요. 그쵸. 이게 이런 거예요. 세상이 어렸을 때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힘이 그 제 건데 분명히 제가 만든 건데 근데 그때 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귀찮았던 거죠. 해가지고 막 상도 받고 미술 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뭐 만드는 것도 좋아했고 찰흙으로 뭐 만들고 막 미라 같은 거 만들고 그랬어요. 좀비죠, 좀비. 예, 아무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만드는 거를 할 때 굉장히 몰입이 되고 요 세계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름다운 거에 대한 그런 관심이 증폭됐죠. 아름다운 거. 소피 마르소가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저한테. 예. 그러면서 미적인 것들. 특히 저는 색깔에 대해서 되게 민감했어요. 색깔, 컬러. 정치 색깔 말고. 그 컬러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었어요. 막 컬러풀한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회색빛일까? 도시 자체가 그레이예요.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색깔은 그레이입니다. 레드도 아니고 뭔가 컬러풀도 아니고 뭐 이탈리아나 무슨 다른 유럽 국가들 가보면은 뭐 그리스만 가도 막 그쵸 그거잖아요. 포카리 스웨트. 예. 굉장히 뭔가 이렇게 파랗잖아요. 파랗고 하얗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레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 막 끌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막 끌려요.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예. 그러면서 미술을 하게 됐죠. 그래서 고등학교에 원래 그 예고를 가려고 그랬어요. 미술로. 저희 집안에는 화가도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을 만나서 이제 뭔가 조언을 듣는데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바꾼다고 딴 거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참 말도 잘 들었어요. 그래서 경영학과를 가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대가 근데 저의 그런 잠재력들을 잘 살려줬던 것 같아요. 홍대가 동네가 굉장히 알록달록한 것들이 많고 개성 있는 상점이나 가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문화 자체가 굉장히 젊고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잘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갈 때마다 상점들 구경하는 재미가 너무 쏠쏠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해놓는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 가게 자체가 홍대는 기본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던 곳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대 쪽에서 장사를 했었고요. 상권이 더 컸었거든요, 이대 상권이. 그리고 뭐 신촌이나 아니면 강남 쪽이죠. 뭐 강남, 네, 이태원도 그 당시는 뭐 그렇게
플레이스는 아니었고, 예, 돈사는 동대문 쪽에서 장사를 하셨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이 머리를 쥐어 짜내가지고 하는 곳이 홍대였어요. 장사를 하는 곳이. 그래서 굉장히 독창적인 그런 인테리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돈을 아끼다 보니까 없는 돈으로 최대한 그 미적인 아름다움을 극대화해야 되니까 그 아이디어를 마구마구 짜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홍대라는 동네는 저는 거기서 대학교 때부터 불과 한 3년 전까지 홍대에 살았습니다. 홍대에서 계속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15년, 17년 가까이를 홍대에서 산 거죠. 예. 그래서 홍대라는 동네에서 받은 영감들이 되게 커요. 그리고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쵸?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미적인 거에 계속 끌려다닌 거예요. 아, 아름답다, 아름답다. 네. 그쵸?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거에 끌리시나요? 어떤 거? 뭐 만드는 거 좋아하세요, 혹시? 아니면은 미적인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얘기하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글을 쓰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그냥 듣는 거를 좋아하세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단순화 시켜가지고 감각으로 한번 정의해 보자고요. 오감으로. 오감이 이제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렇게 5가지예요. 그렇죠? 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감각에 조금 예민하고 끌리는지 조금 아시면은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시각이 되게 예민해요. 시각, 보이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디자인적인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거, 미적인 거, 컬러풀한 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청각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예민하지 않아요. 막귀예요, 막귀. 예. 그리고 후각도 뭐 그렇게 예민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촉각은 어느 정도 조금 예민한 편이에요. 시각, 촉각. 그쵸? 그래서 만지는 걸 좋아해요. 뭔가 만드는 거. 이런 거를 하면서 되게 재미를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몰입도 잘 되고. 또 뭐 있죠? 미각도 그렇게 발달하지는 않았어요.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예, 아무거나 진짜 잘 먹어요. 예, 오늘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지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감각에 좀 예민한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저랑 같이 일하는 동훈이 같은 경우에는 시각에 아주 민감하진 않아요. 근데 청각에 저의 한 10배 정도 민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동훈이 같은 경우는 이런 의자에 앉았을 때 그런 거를 굉장히 잘 느껴요. 근데 저는 잘 못 느낍니다. 예, 그래가지고 뭔가 서로 잘하는 그런 감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감각에 예민한지를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은 어떤 거에 끌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끌린다는 말은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죠. 예. 네 꼴리는 대로 해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저는 진짜 우리 인생에서 한마디로 뭔가 한 문장으로 어떤 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꼴리는 대로 해라. 그쵸? 예. 약간 속어긴 하지만 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나는 어디에 꼴리는가? 그런 거. 그쵸? 그래서 제가 해왔던 일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저는 그냥 계획 없이 살았거든요. 정말 계획 없이 정말 꼴리는 대로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여태까지 해온 것들을 보면은 좀 했다라고 할 만한 것들, 그 카메라 사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저한테는 굉장히 예뻐 보였거든요. 진짜 예쁘죠. 근데 카메라를 보면서 저처럼 이게 아름답다라고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요즘 디지털 카메라들이 옛날 그 필름 카메라 디자인을 복각해가지고 많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한때 유행이었죠. 그런 것들은 옛날 그 디자인들이 제품의 완성도가 되게 높았던 거예요. 미적인 완성도가.
요즘에 뭐 캐논 5D, 6D 뭐 이런 것들 디자인 보면은 저는 전부 집어 던지고 싶어요. 너무 못생겼어요. 그냥 제가 진흙으로 만들어도 더 잘 만들 것 같아. 농담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 일단 카메라에 엄청나게 끌렸죠. 그래서 그것도 사업을 조금 했었죠. 그리고 스쿠터도 너무 예뻐 보였어요. 저는 특히 베스파 그리고 혼다의 준머. 혼다 준머가 저의 되게 좋아하는 에마였습니다. 그리고 혼다 스쿠피, 야마 비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혼다의 바이트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예쁘게 보였어요. 야마하 복스 뭐 이런 것들, 예, 둥글둥글한 것들 그런 게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또 장사를 하게 됐었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거였냐면 카메라가 나중에 한 건데 카메라 하다가 이제 자전거 쪽을 했었죠. 자전거도 저는 그 다이아몬드 프레임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다이아몬드 프레임이 주는 안정감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런 클래식한 감각 그리고 스테인레스가 주는 그런 촉감, 예, 시각적인 그 아름다움 막 반짝반짝 하거든요. 스테인레스를 막 닦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그런 감각에 저는 막 끌렸어요. 저도 이거를 나중에 생각해 본 거예요. 어떤 거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알려주면 좋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끌린 그런 것들이 결국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끌리는 것들. 그렇죠. 가령 저는 임스 체어를 좋아해서 임스 체어도 팔고 있는데 의자가 저한테는 또 이제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임스 체어에 라운지 체어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데 문재인 대통령 의자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그 의자의 디자인의 영감을 글러브에서 받았대요. 야구 글러브. 뭔가 이렇게 몸을 딱 넣으면은 확 다 받아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에요. 진짜 이렇게 생겼습니다. 디자인이. 네. 그래서 그런 임스 라운지 체어. 그쵸. 결국엔 그런 예술가죠. 찰스 임스라는 디자이너도 그런 거를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낀 거예요. 뭔가 사물을 보면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고서는 아름다운 거를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저는 그렇게 직접 뭔가 디자인 하라고 하면은 좀 배우면 또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연습하고 그렇게 독창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재가 아닌 거죠. 그 찰스 임스처럼. 찰스 임스는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죠. 정확히 말하면 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자연이나 어떤 다른 물체들을 보고 거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다른 형태, 다른 용도의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건축가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은 또 어떤 걸 좋아하세요? 이게 근데 좋아하는 것도 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좀 찾을 수가 있어요. 그쵸? 뭐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게임도 하고 뭐 취미 생활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조금 운이 좋았던 사람이기도 한데 꼭 돈이 많다고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마음의 여유는 돈과 크게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비례할 것만 같죠. 그쵸? 뭔가 시간을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돈에 꽂히는 사람들은 돈에 진짜 꽂혀 있기 때문에 돈만 벌려고 해요. 정말 무슨 관성의 법칙처럼 계속 한쪽으로만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좀 신기한 현상이긴 해요. 예. 저 같으면은 돈이 진짜 그렇게 많고 그러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정말 근데 거기에 끌리는 거겠죠. 그 사람은 돈이 좋은 거예요. 돈을 버는 것 자체가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부자한테 홍대에서 건물 한 7개 갖고 있는 저희 건물주였어요. 그분이랑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종종 저한테 점심을 사주셨어요. 저희 직원이랑 함께. 근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사장님은 그렇게 돈이 많은데 계속 건물을 사세요? 건물을 사는 게 그냥 좋대요. 그게 다예요. 돈을 막 그렇게 벌어야지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자기는 건물을 사는 게 좋대요. 그게 취미인 거예요. 그게 건물주의 취미죠. 예, 굉장히 부럽기도 하면서 뭔가 그 뭐 쓰지도 못할 것들 죽을 때 갖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
왜 이렇게 사모으나 싶습니다. 그쵸? 예. 뭔가 저는 돈이 많고 그러면 경험을 하는 걸 또 좋아하고 그러기 때문에 경험하는데 좀 돈을 많이 쓸 것 같긴 해요. 가령 여행 같은, 예. 아니면 다른 사람의 진짜 강연회 같은 거 가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저 얼마 전에 넷플릭스로 토니 로빈슨의 I'm Not Your Guru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거 되게 괜찮더라고요. 좀 많이 심하게 오글거리긴 하는데, 예,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오글거리는지 몰랐어요. 무슨 사이비 종교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강연에 한번 참석해보고 싶어요. 그 뜨거운 에너지들, 광신도 같은 그런 분위기. 뭐 사이비 종교에 가면 되지 않겠냐 하겠지만 그 다른 거죠. 목적이 다른 거죠. 예, 뭔가 자기 개발하고 힐링을 위한 거. 그것도 힐링이네. 그러고 보니까.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감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오감. 어떤 감각에 가장 끌리는지. 그쵸? 가령 청각에 예민한 사람들은 저희 동의 같은 경우는 1년에 막 6번씩 이사를 하고 그래요. 조용한 집을 찾아서. 조용한 집을 찾기 위해서 6번씩 1년에 이사를 갑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말에 되게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언어폭력에. 예. 언어폭력에 예민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랑 일을 못해요. 예. 말이 험한, 입이 험한 사람과 일을 잘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거를 다 참으면서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너무 소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를 다 참아가면서 꾸역꾸역. 예. 근데 그게 좋다면은 뭐가 좋은데 요거 정도로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요. 아무튼 오감을 활용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당연히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명제. 근데 취미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취미는 그냥 취미로 남겨놓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취미도 사업으로 바꾸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취미가 일이 되면 재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당연합니다. 왜냐면 빈도가 늘어나고 거기에 막 이제 사람들이랑 감정 문제도 생기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거래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뭐 취미는 그냥 취미로 남겨놓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돈으로 바꾼 다음에 다른 취미를 또 찾으면 됩니다. 취미로 할 거는 세상에 널렸어요. 너무 많아요. 재밌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으니까 꼭 취미를 이렇게 꽁꽁 숨겨두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그거를 얼마든지 수익하셔도 된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번 영상이 초반에 좀 제가 텐션이 다운돼가지고 조금 버벅거렸는데 말이 좀 샜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좀 편집을 해가지고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왜 안 꺼지냐? 그쵸? 요즘에 제가 최근에 찍기 시작한 영상들 보다 보니까 그쵸?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자꾸 되물어요. 뭔가 자신이 없어서 그런가? 어색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쵸? 이런 말을 많이 안 했었는데 사실 이 말 습관이 제 완전 어렸을 때 중학생 때, 초등학생 때 말 습관이에요. 근데 그게 갑자기 나왔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어제 잠을 많이 못 잤더니 좀 텐션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각성하면서 할 테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